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가 랭글러에 이어서 회원님들이 레니게이드를 구입했을 때 이제 처음에 기능에 대한 부분과 관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처음에 이제 인수받을 때 설명을 듣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올려달라고 하셔서 또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타임은 바로 레니게이드입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릴 차량은 이제 레니게이드 리미티드 가솔린 모델이고요. 지금은 현재 2륜구동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4륜구동이나 혹은 디젤 모델은 아마 21년도에 다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먼저 처음에 시동을 걸면요, 역시나 이렇게 시동을 걸면 바로 RPM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운행을 했기 때문에 RPM이 바로 떨어지는데, 역시나 처음 시동을 걸게 되면 RPM이 15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얘도 역시나 2.4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이지만 저희 차량은 늘 이 아이들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까지 올라가 있을 때는 절대 운전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진이 계속 돌고 있고 오일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1000rpm 미만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 팀장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니게이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설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오일과 그 다음에 연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일단 이 차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이제 제조에 대한 설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피아트사, 이태리사에서 이제 제작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레니게이드는 메이드 인 이탈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또 이렇게 영향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중요한 건 이쪽에 이제 나중에 차량을 구입을 하시면 이 사용설명서를 보시게 될 텐데요. 옥탄가가, 기름에 대한 옥탄가가 일반 우리나라 차량보다 조금 높습니다. 한마디로 이 고급 휘발유 권장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는 차가 아니고 고급 휘발유를 쓰면 좋다라는 이제 말입니다. 고급 휘발유를 꼭 넣어야 되는 차는 바로 앞에 저런 차량을 이제 넣으시면 되고요. 레니게이드는 이제 저거에 한 쉽게는 10분의 1 가격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보통 휘발유를, 일반 휘발유를 이제 넣게 되는데요. 주의사항은 일반 휘발유까지는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저가 휘발유를 넣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일단 시동이 바로 걸리지 않습니다. 푸드득 하다가 걸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저는 고객님들에게 제일 먼저 휘발유부터 이제 고급 휘발유로 한 달 정도 바꿔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S-오일 주유소라든지 혹은 LG 정유 직영점이나 다른 주유사들도 직영점을 주로 찾아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직영점은요, 대리점은 영수증을 보면 대리점 이름이 써 있고요, 직영점은 이 LG 정유 이런 식으로 직영점 이름이 써 있으니까 그걸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엔진오일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엔진오일 역시도 1년 또는 12,000km에 무조건 한 장을 써야 됩니다. 총 5장 무료 쿠폰이 나가는데 한 장당 유통기한이 1년 또는 12,000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쓰지를 않으면 한 장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조심해야 되고, 이 안에 또 혹시라도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나중에 엔진 보증에서 약간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엔진오일 시기는 지켜주되, 저는 무조건 5,000km마다 교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유를 넣을 거기 때문에 엔진오일도 굉장히 빨리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엔진오일 교체할 때는 무조건 5,000km마다 5장 무료 쿠폰을 다 사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레니게이드 타셨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주의사항 혹은 취급사항이 되니까 이 부분은 꼭 염두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 레니게이드 보시면은 기본적인 엔진 경고등 혹은 기본 전자장비에 대한 경고등이 있고 하드웨어적인 경고와 소프트웨어적인 경고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적인 경고등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오디오가 이제 내비를 켰는데 내비가 갑자기 멈춘다든지 음악이 안 나온다든지 혹은 뭐 경고등이 다른 경고등이 뜬다든지 이런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시동을 끄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문을 잠그고 30분 정도를 있다가 보면 얘가 이제 ECU라든지 모든 다른 부분들이 다 일반적으로는 기본 리셋이 됩니다. 그렇게 리셋을 하고 났을 때 그 증상이 없어졌는지 경고등이 없어졌는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 증상이 없어졌다면 일시적인 그냥 오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증상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는 이제 센터에서 진단기를 물려서 이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나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고객님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다라는 거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라이트입니다. 라이트는 미등, 상시 라이트, 오토 라이트 순이고요. 라이트를 켰을 때 위에 거를 누르면 전방 안개등, 아래 걸 누르면 후미 안개등입니다. 앞쪽에 이렇게 계기판에서 확인이 되고요. 상향등은 이걸로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후미 안개등은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한쪽은 후진등 한쪽은 안개등입니다. 양쪽이 다 켜지는 게 아니고 한쪽만 켜지기 때문에 한쪽에 불이 안 나온다고 해서 고장이 아니니 그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를 킨 상태에서 0, 1, 2, 3을 만지시면 0은 라이트를 높여주고 3은 라이트를 내려줍니다.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할 수가 있는 좋은 기능이고요. 보통은 3을 놓고 다니시면 됩니다. 계기판 밝기 조절은 이걸로 활용하시면 이렇게 밝기 조절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계기판의 메뉴는 이 화살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번부터 총 7번까지 원하는 메뉴로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좌우측으로도 만져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제 여기 3번의 왼쪽 이게 이제 총 가능한 주행거리를 나타내는 문구입니다. 지금 이 기름량으로 이제 337km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 타보면 훨씬 더 많이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비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OK를 길게 누르신 상황에서 이렇게 끝까지 다 올리시면 지금부터 몇 킬로를 탔을 때 몇 킬로의 연비가 나오는지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은 30km 이상에서 가운데 걸 눌러서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요. 악셀을 떼면서 2셋이나 2셋 아무거나 누르시면 그 속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플러스는 속도를 올릴 때, 마이너스는 속도를 내릴 때 사용하고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캔슬을 누르면 크루즈가 풀립니다. 리셋은 풀었을 때 아까 맞춰놨던 속도를 다시 맞출 때 사용하시고요. 안 쓸 땐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우측은 음량, 좌측은 채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으니 핸들 리모컨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쪽에서 이제 조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 전원 버튼이 따로 있으니까 전원 버튼으로 키시면 되고요. 이 다 터치 스크린이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거는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선이 고장이 나면 깜빡깜빡거리다 그냥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정이 되어 있다면 열선 작동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고요. 이 원래 내비게이션입니다. 센터에서 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여기 USB에 이렇게 충전잭을 꽂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 카플레이어를 연동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그냥 바로 연동이 되고요. 안드로이드 폰은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어플을 꼭 깔아야 됩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라는 어플을 깔고 카카오 내비만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은 카카오 내비와 티맵이 그냥 이렇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 편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세팅 같은 것도 꼭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 단위 같은 거 어떻게 바꾸실 건지 직접 본인이 확인하시면서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소거고요. 비상등, 이건 저녁에 운전할 때 스크린만 오프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저녁에 운전할 때 편하고요. 누르면 다시 켜지고요. 후방 감지기, 전방 감지기, 끄는 버튼입니다. 오프는 불이 들어오면 기능이 꺼지니까 켜놔야 되고요. 에어컨 여기 모두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있습니다. 잡아 당기면 걸리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누르면 풀립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귀찮다면 그냥 D 드라이브를 놓고 악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풀리는데, 여기서 안전벨트를 꼭 매고 있어야지 이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은 이제 ECM 룸밀러고요. 뒤에서 라이트 켰을 때 눈부심 방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끈 거고 이게 킨 거입니다. 이 왼쪽은 차양막이고요. 이렇게 열리고요. 우측은 썬루프입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밀면 닫히고요. 밀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누르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레니게이드는 여기까지가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들링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엔진오일 무조건 5000km마다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료에 대한 부분, 시동이 제때제때 걸리지 않았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제 이 부분까지 전부 다 알고 타시는 게 앞으로 운행하시면서 훨씬 더 이 마음이 편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레니게이드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타다 보면 앞바퀴 쪽만 휠이 시커매진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니게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륜 브레이크를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륜 구동이기도 하고요. 이 브레이크 패드가 우리나라 것처럼 이렇게 굳어 있지 않고요. 굉장히 이 브레이크 패드가 유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점이 이제 제동력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반면에 브레이크 패드에 이제 이 분진가루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제품입니다. 한마디로 미술 지우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울수록 지우개 똥이 많이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분진가루가 이제 전륜 구동에 많이 묻게 되기 때문에 앞바퀴가 이제 시커매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타다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렇지 않은 패드로 교체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레니게이드에 대한 신차 출고 시 알아야 될 사항들 먼저 안내를 해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건 또 올려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